이게 과연 위험을 방지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거.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이 아파트를 선택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올 여름에도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지금 뭐 갈수록 비가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뭐 해마다 이제 침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진짜 폭우가 많이 내려서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처남도 차 놓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 이제 강남에 차 이제 막 잠겨가지고 차 놓고 퇴근한 사람 많았잖아요. 처남도 차 놓고 퇴근했다고 차 찾으러 가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예방을 하고자 지금 많은 침수가 됐던 이런 집들에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올해도 좀 많이 내렸으니까요, 비가.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고 인명 피해가 안 나니까 많은 분들이 하실 거고 다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많은 집 주인들이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서울시 내 침수 위험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집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거부를 할까? 어떤 이 연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소장님. 저는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견을 했었고 간간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놓쳤나요? 간간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실거주가 1도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통용되는 거예요. 실거주가 1도 없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 8월 10일입니다. 강의가 마감 임박해 있습니다. 제가 일단 고맙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문의를 많이 해주신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도 고맙고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더 고수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을 때 빨리 신청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중간 광고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실거주가 1도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통용되는 거예요. 실거주가 1도 없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집값하고 연결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집값이라고 하니까 또 끈이 쫙 연결이 되네요. 이 어떤 시설물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면 이게 과연 위험을 방지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막이 공사 이런 거를 물막이판, 이 방지판을 설치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아파트는 침수되는 아파트구나를 그냥 대놓고 매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주저할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이 아파트를 선택해? 이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모르잖아요. 내부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집값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피해가 적지 않잖아요. 이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건 선택권을 주지 말고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안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게 일종의 배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물막이판이라는 공사는 사실 그 아파트에만 뭔가 해주는 세금을 들여서 혜택이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혜택을 줘야 이런 법안을 넣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니네가 이제 이거는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면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고, 거부하면 그래 우리 또 해주려고 했는데 니네가 거부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대신에 나중에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침수되면 또 원망하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투표를 하는 게 집 주인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 살지 않고 임차인이 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임차인만 피해를 더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이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와 일종의 투자 가격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이게 사람의 목적이 집에 대한 목적과 목표 그다음에 생각이 가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수 시설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거부를 한다는 거는 가격의 진심이구나. 저는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많이 느꼈죠.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거주는 1도 없다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느낄 겁니다. 실거주는 진짜 1도 없어요. 이전에 소장님이 하셨던 말들이 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그 집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개념이 리브는 없다. 네. 딱 바위만 있을 뿐이다. 정말 잘 팔리겠다. 그러니까 바이 하고 나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가격이 오른다면 살아볼까? 약간 네. 이런 걸로 접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정말 많은 곳이 작년에도 침수됐고 올해도 좀 많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치우쳤을까? 약간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집이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또 조롱거리로 삼죠.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인간미가 넘치는 세상이 아니고 이게 돈이 넘치는 세상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뭐 예방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이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뭐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요, 소장님, 이 서울시 내 침수 위험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이 설치를 거부를 한다. 근데 아파트는 약간 집값이랑 너무 이게 좀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좀 거부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들은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아파트도 이해하면 안 되죠. 아니 아파트는 그렇게 소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자만주의가 극단적으로 가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는 다가구 주택은 정말 좀 사고가 되게 많이 났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반지하. 저도 반지하에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비만 오면 좀 걱정이 되는. 그래도 저가 살던 데는 약간 지대가 이제 높아가지고 침수될 위험은 없는데 어쨌든 비 오고 습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반지하기 때문에 습한 기운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눅눅한 이런 상태가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들은 진짜 침수될 위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이런 방지판이나 이런 걸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게 외부에 이 집은 침수되는 집이다 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고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잘 수요가 없는데 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집주인이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참 냉정하게 보면 자기가 세 받아서 나중에 여름에 너는 모르고 들어왔는데 침수되는 건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침수되면 어쨌든 집주인이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번 지금까지 보면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침수가 이제 일어났지 과거에는 침수가 안 됐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이루어질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름에만 잠깐 계절적인 거니까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부으는 거니까 그게 다르다는 그것도 거죠. 있고 이제 여름마다 해마다 올해 침수됐고 내년에도 침수됐고 이게 작년에 침수됐고 재작년에도 침수됐고 이게 아니고 재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작년에 한번 침수됐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우연적인 걸 가지고 완전 일상화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게 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집주인들도 알아야 될 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기도 지금 옛날에 장마나 이런 것들도 시기가 지금 바뀌고 있고 강수량도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좀 이제 매번 우리 집이 침수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잘못하면 우리 집에서 이제 임차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너무 이제 가격, 새 월세 받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걸 하고 우리 집이 침수되는 저지대에 있지만 안전하게 우리 방지판 설치했다. 이거를 오히려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난 이렇게 신경 쓴 임대인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진짜 이런 물망이 판이 이건 침수 우려 지역이고 가격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건 좀 사람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고려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인명은 무시한 채 가격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또 실거주는 1도 없다라는 게 여기 이런 얘기에서 또 드러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짓다가 무너진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조치는 입주 전에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면 이제 입주민들이 이런 점검 시설 위험 요소를 뽑아내는 이런 거를 입주민이 이제 반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주 후에는 하자 같은 걸 절대 얘기하지 말고 쉬쉬하게 된다. 쉬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자기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진짜 제대로 된 투기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심해질까요? 이게? 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좀 희망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더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정부도 이 행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